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다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 대통령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또 영수회담을 들고 나온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사법 리스크가 극에 달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난 4월 첫 회담을 한 이후 4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줄 속셈으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가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일단 회담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이를 어떻게 타개할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여야 대결 전국 역시 어떻게 해결할지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데요.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영수회담이라고 포장은 했지만 사실은 사법부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9월과 10월이면 재판의 선고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전 대표는 첫 번째 영수회담을 위해서도 끈질기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8차례 제안 끝에 2년여 만에 처음 영수회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 정부와 여당이 합의키로 하는 등 소기의 성과는 있었지만 야당의 단독 입법과 대통령 거부권 정국이 극심한 상황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전 대표는 민생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위상을 외부나 사법부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의 이런 얄팍한 수에 속지 마십시오. 22대 국회 개원 후 7개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과 윤 대통령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수회담은 절대 성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사법부 리스크가 바로 닥치는 만큼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빌미로 체급을 높이려는 수작이 분명할 것입니다. 지난 영수회담에서 작정하고 기자들까지 불러세워 A4 용지 10쪽 분량의 입장문까지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이전 대표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때처럼 그의 발언권을 들어주게 되고 결국 체급만 높여주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청구서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기자들 앞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많은 요구서를 남발하게 되고 결국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향후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욕을 먹는 쪽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이런 꼼수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는 시점을 살펴서 바로 양당 대표 만남을 요구하십시오. 이재명이 윤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 전에 두 대표의 만남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영수회담보다 여야당 대표가 만난다면 꽉 막힌 국정 상황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야당 대표회담을 통해 민생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다음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함께 만남을 가지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생각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패싱하는 전략도 숨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에 넘어가면 게임에서 지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격식을 따지지 말고 민생에 치중하면서 국내 증시 문제, 극단적 경기 침체 같은 실용주의 문제를 보여줄 때입니다. 정쟁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민생을 테이블 위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의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당 대표 패싱이라는 꼼수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전국을 이끌어가는 상황으로 압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